Previously, online consultation. 보딩스쿨의 메이저 세션이라고 하면 1월 15일이면 원서가 마감된다는 걸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명문 보딩스쿨에서 어플리케이션 스테이터스를 체크할 수 있는 그 어플리케이션 트래커 인포메이션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출했던 원서들이 어떤 것들이 미싱되고 어떤 것이 인컴플리트 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럼 합격 결과는 어떻게 되게 되냐면 합격, 불합격, 웨이리스트로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지원했던 학교들 중에서 부모님들이 원하는 탑 초이스 학교에서 불합격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부모님께서도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The Old Fashioned Letter라고 해가지고요. 보딩스쿨 지원한 보딩스쿨별로 Acceptance Letter를 갖다가 어떻게 FedEx를 통해서 그 하드 카피로 해서 받으시는 학교들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학교별로 결과를 그 학교에 로그인을 해서 Admission Decision Letter를 갖다 그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냐면요. 때로는 이메일로 어드미션을 갖다 인폼해 주는 경우가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웨일리스트에 걸리자마자 학교로 바로 이메일을 쓰시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웨일리스트가 걸렸다고 한다고 해서 어드미션 담당자들이 이 학생이 모두 웨일리스트에 남아있을 거라고 가정을 하지 않거든요. 명문 보딩스쿨 같은 경우는 웨일리스트를 갖다가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랭킹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절대로 쉐어하지 않습니다. 디파트스 4월 10일에 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빠르게 웨일리스트가 풀리는 경우는 4월 6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On today's line consultation. 자, 그리고 또 하나 또 제가 3월 10일에 또 부모님들한테 얘기해드리고 싶은 파트는 뭐냐면 웨일리스트가 걸렸다 라고 하면 부모님들께서는 혹시 내가 101번째?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오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웨일리스트에 걸렸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불합격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불합격인데 혹시라도 굿뉴스가 올 수 있는 로또의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거든요. 근데 이 로또의 확률이 때로는 학생별로, 인터내셔널 학생별로 되게 많이 터지기도 하거든요. 그 어필 레터나 팔로업 이메일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웨일리스트가 걸렸다 그러면 불합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기존에 합격했던 다른 학교들 중에서 내가 최선을 가고 싶은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를 갖다가 학교의 핏에 맞춰서 꼭 선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부모님들께서 또 가장 3월 10일 때 가장 궁금해하시는 파트가 바로 뭐가 되냐면 그럼 도대체 보딩스쿨의 어드미션 담당자는 과연 학생들을 어떻게 선별하느냐 이걸 되게 궁금해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은 명문 보딩스쿨별로 9학년, 10학년, 11학년 어드미션 풀이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어드미션 아젠다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딱 정해지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악기, 음악, 스포츠, 그 다음에 아카데믹스, 뭐 다양한 일렉티브, 그래서 학교에서 아카데믹 어젠다가 딱 정해집니다. 어드미션에서. 그래서 이 아카데믹 어젠다를 갖다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정말로 명문 보딩스쿨별로 아카데믹 아젠다가 정말 많이 다르거든요. 보딩스쿨의 그 아카데믹 아젠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뭐가 되냐면 이거 같아요. 이 학생이 우리 학교 커뮤니티에 어떤 임팩을 줄 거고 어떤 밸류를 갖고 있는 학생인가가 첫 번째 보딩스쿨 어드미션 담당자의 아젠다인 것 같아요. 명문 보딩스쿨별로 그 학교에서 아카데믹스랑 엑스트라 커리큘러 중에서 꼭 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그 학교만의 특성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카데믹스 관련돼서도 마찬가지고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브에서 학생들이 우리 학교의 아카데믹스와 엑스트라 커리큘러에서 얼마만큼 컨트리뷰트해서 우리 학교가 학교의 대외 이미지에서 우리 학교의 스탠다드를 갖다가 만들 수 있는 학생인지를 갖다 뽑는 게 다른 어드미션 아젠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딩스쿨의 세 번째 아젠다는 뭐가 될 거냐면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 왔었을 때 롤모델이 될 수 있는 학생인가?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 갖다 선별하는 것도 이 보딩스쿨 어드미션 담당자가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어드미션 아젠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드미션 담당자들 학생들을 뽑을 때 또 하나 마지막 아카데믹 어젠다는 뭐냐면 academically, extracurricular activity에서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 딱 qualified 되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거나 하거든요. 왜냐면 보딩스쿨 입학 담당자는 어떤 학생들이 왔을 때 우리 학교에 와서 아카데믹이 좀 부족해서 페일을 하거나 우리 학교의 아카데믹 커리를 따라가지 못할 것 같은 어떻게 보면 아카데믹스 관련돼서 퀄리피케이션을 갖다가 먼저 검증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 와서 충분히 잘 성장해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학생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academically qualified 된 학생들을 갖다 뽑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에서 밀어주는 아카데믹 스쿨 미션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학교 스쿨 컬러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는 커뮤니티 임팩을 줄 수 있는 학생들을 갖다 뽑는 게 어드미션 담당자들의 어떻게 보면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내용들은 미국에서 어드미션 담당자들이 하는 회의에서 어떤 학생들을 뽑느냐라고 얘기했었을 때 기본적으로 만들었던 어떤 어드미션 아젠다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들었던 걸 좀 이렇게 어떻게 파트에서 좀 조금 정리를 해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부모님들께서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또 부모님들 중에서 요즘 같은 경우는 인터내셔널 학생으로서 파이낸셜 에이드를 시켰었을 때 학교에서 어떻게 보면 니드 블라인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보딩스쿨 갖다 파이낸셜 에이드를 갖다 신청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어드미션 담당자한테 예전에 많이 물어봤던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면 파이낸셜 에이드를 갖다가 학교마다 그 펀딩이 어느 정도 어베일러블한지가 딱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내셔널 학생들한테 파이낸셜 에이드를 갖다가 오퍼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게 니드 블라인드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영주권 시민권 베이스에서 텍스 파일링을 하는 학생들이 좀 더 유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내셔널 스튜던트에서 파이낸셜 에이드를 갖다 어플라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학교별로 많은 고민을 하시고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3월 10일에 부모님들께서 체크하셔야 되는 파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좀 많은데요. 저희 부모님의 지인 중에서 같은 학생이 보딩스쿨을 지원을 했는데 GPA도 비슷하고 SSAT도 비슷한데 왜 우리 아이가 디나이를 받고 그 학생은 억셉트 됐느냐라고 하는 질문들을 되게 많이 받게 되거든요. 3월 10일이 되게 되면. 근데 이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파트가 있는데 이 파트가 뭐냐면 단순히 SSAT랑 GPA랑 레코멘데이션을 떠나서 그 지원하는 학교에서 엑스트라 커리큘러 플러스 애틀릿 오프닝이 이 학생하고 더 핏이 맞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또 결과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똑같은 학생일지라도 그 학교에 다니고 있는 레가시가 이번 연에 만약에 그런 타운에서 친구에 있는 레가시가 만약에 오프닝으로 해서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그게 또 다른 어떻게 보면 변수를 찾아낼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지원하는 연도에 조금 더 학생들을 갖다 다이버시티를 강조해서 정말 좀 어떻게 보면 풍성하게 다이버시티를 갖다 높이게 되는 경우는 기존의 백인 학생일지라도 네이티브일지라도 어떻게 보면 합격을 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학생들이 아니더라도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말 어플리케이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다양한 변수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변수들이 모여서 합격 결과가 나왔었을 때 부모님께서 어떻게 보면 컨퓨전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3월 10일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학생들하고 일단 어드미션 자체를 갖다 비교하는 걸 좀 빼두시고요.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에 어떻게 포커스가 돼 있는지를 초점을 맞춰서 지원을 잘 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웨일리스트가 걸렸었을 때 3월 10일에 결과가 나왔는데 모두 웨일리스트가 걸리고 모든 학교에서 디나이를 맞은 학생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그건 학교 리스트 선정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면 어떻게 학생에 대해서 세이프티랑 이 학생에 맞는 어떤 합격증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세이프티 스쿨을 갖다가 딱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탑티어 1 보딩 스쿨 아니면 안 가? 그래서 탑티어 1 보딩 스쿨만 하고 모두 다 디나이를 했는데 막상 학생이 또 다른 학교를 가고 싶어 하는 생각이 든다 라고 생각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한 경우가 생기게 되면 되게 부모님들께서 되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갑자기 일단 디나이를 다 받고 난 다음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티어 2나 어떻게 보면 세이프티나 갈 수 있는 학교들 리스트를 좀 할 걸이라고 생각해서 나중에 3월 10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롤링에 있는 학교를 갖다 막 급하게 들어가서 지원을 하시는 부모님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3월 10일이 끝나고 난데 근데 저는 그런 거보다는 만약 학년이 좀 낮다고 하면 차라리 다음 년에 제대로 준비해서 어떻게 어플라이하는 걸 갖다가 좀 추천드리고요. 보딩스쿨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이 학생의 핏과 맞는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만약 그렇게 되는 경우라고 하면 좀 개인적으로 오시면 제가 좀 많은 팁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딩스쿨 어플리케이션을 준비하고 데드라인에 맞춰서 전부 서밋을 하고 지금 3월 10일까지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랬었을 때 이제 3월 10일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지를 미리 좀 이해를 하시고 나면 다음번 3월 10일이 되고 났었을 때 웨일리스트에 걸렸을 때 좀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웨일리스트가 안 걸리고 어떤 학교에 합격을 딱 했다 여러 곳에 합격을 했다고 하면 어떤 학교와 핏이 잘 맞는지를 진짜 고민을 많이 해서 학교 선정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 학생의 학교와 부모님의 자녀와 그 아카데미컬리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갖다 좀 백업해야 되는지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갖다가 꼭 고민을 하셔가지고요. 그리고 학교 선정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 웨일리스트가 걸리시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 웨일리스트 풀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어필 레터도 작성을 해야 되고 Continued Interest를 작성하는 법도 좀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디나이가 나오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 디나이 나온 학교들은 아쉽지만 불합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3월 10일에 보딩스쿨 결과 나오기 전까지 어떤 프로세스랑 부모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파트를 제가 좀 오늘 컨텐츠로 한번 만들어봤거든요. 지금 이번 컨텐츠 같은 경우는 체크리스트로 만들었던 거 라이온 아카데미 학생들 같은 경우 부모님들께 좀 미리 좀 제가 잘 알려드리거든요. 근데 되게 많은 부모님들께서 좀 잘 모르시는 파트가 있는 것 같아서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번 3월 10일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는 웨이리스트 걸렸을 때 어떻게 구제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알려드리고요. 학교 선정을 하는 건 어떻게 근데 학교 선정하는 거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 학생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세요. 그럼 제가 정확하게 이 학생하고 피시 만나기로 갖다 선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는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oming up next on Lion Academy. 네, 그 다음으로 가장 학생들이 많이 틀리고 중요한 것은요, coordinating conjunctions입니다. 네. 맞아요. 특히 컨정션을 갖다 학생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긴 하죠. 네. 특히 라이팅을 갖다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 이외에 그 다음에 이제 adjective, adverb, 그 다음에 coordinate conjunctions 및 기타 내용을 갖다 쭈르륵 해서 이렇게 약간 좀 묶어서 필요한 것만 먼저 학생들한테 좀 많이 연습을 시키고 난 다음에 이거 시키는데 일주일도 안 걸려요. 그죠? 맞아요. 그럼 일주일 동안 리뷰를 갖다 쭈르륵 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하시면 되냐면 이걸 딱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라이팅을 아까 왔었을 때 시키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스트럭처가 흔들리는 거를 되게 빨리 잡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라이팅을 쓸 때 선생님들이 맨날 얘기할 거예요. 얘 그래머가 안 잡혀 있어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부모님들은 얘 그래머 되게 많이 했는데요. 초등학교 때도 그래머 했고 그래머 해는 그 말은 뭐냐면 그 그래머가 어떤 그래머냐면요. 문제집으로 나와서 그래머에 대한 그래머를 잡은 거지 진짜 라이팅을 쓸 때 스트럭처에 대한 그래머를 잡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꼭 라이팅을 잘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약간 그래머 파트를 갖다 모두 가르치지 말고 약간 좀 이렇게 좀 선별해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만 좀 브리프하게 약간 그래머 101 이런 느낌으로 딱 한 번 일주일만 딱 하고 그 다음에 라이팅을 시키게 되죠. 그럼 아이들 라이팅이 진짜 저희 그때 왔었을 때 하는 것처럼 되게 풍성하게 들어가지 않나요? 맞아요. 그리고 일단 그래머가 잡히면 자신감도 많이 생겨요. 아이들이. 맞아요.